자, 47페이지 핵심 정리집 47페이지. 자, 이제 그 1편 기초이론의 이제 거의 다의 마지막입니다. 신제도주의. 다시 무슨 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자, 신제도주의는 제도, 공식 제약 동그라미, 비공식 제약의 개인 선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세의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죠? 남학생과 여학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실 20대의 남자와 여자는 이기적 인간이고 합리적 인간으로 전제하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남자들은 보통 20살이 되면 뭐 술도 배우고 이러면서 어떻게 막 길거리에 피자 스파게티 막 뿌리고 막 이러다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착했는데 왜 저럴까, 그러면 이제 아버님은 알고 있죠. 그죠?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애가 벌써 21살에 뭐 어디 가기로 결정했어요? 군대 가기를 결정하면 20살 때는 그냥 뭐 끊기니까 그냥 대충 좀 방탕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만약 어떤 학생이 내가 4년 동안 대학 다니고 시험에 붙고 가겠다 그러면 1학년 때도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죠? 다시 20대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그 사람들의 선호나 그 사람들의 성격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외적으로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뭐로 설명하는 군대 때문에 20대 남학생들이 통상 저렇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설명력이 높죠. 그러면 어떤 사회 현상은 인간이라는 행위자와 외적인 제약, 군대라는 제약, 우리가 제도라 하거든요. 군대 제도가 바뀌면 20대 남자들의 행동이 바뀌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설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가 들어선다는 거는 새로운 사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제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 현상의 성격이 달라지고, 제도가 변경되면 사회 현상이 달라지겠죠. 그죠? 막말로 이제 직업 군인 제도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20살의 남자들의 행동이 다 바뀌겠죠. 군대 안 가도 되니까 직업 군인 제도를 하면 내가 직업으로 삼는 군인만 하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여자들은 남자들과 다르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문화적 제약이 훨씬 많죠. 옷 입는 것부터 여자들은 제약이 훨씬 더 많잖아, 사실. 그죠? 뭐 이렇게 다 형제 자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이 12시에 집에 안 들어와도 아무 걱정이 없어. 어디서 처자빠 자고 있든지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하러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있다 그래도 10시만 되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통금 시간이라든지 이런 제약은 여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근데 문화는 여러분 제도처럼 공식적이고 보이지 않는 거니까 무슨 제약이에요? 문화는 공식 제약이에요? 비공식 제약이에요? 비공식적 제약이죠. 다시, 그래서 우리가 제도는 눈으로 보이는 군대와 같은 공식적인 것 플러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와 같은 무슨 제약이 있다? 비공식적 제약이 있다. 그래서 해볼게요. 이것만 동의하시면 여러분들 신제도주의는 반은 이해했습니다. 행정현상은 어떤 행위자와 그 행위자를 둘러싸고 있는 공식 비공식적인 제약의 상호작용이죠. 제도가 직업군인 제도가 되면 개인의 행동이 바뀌겠죠. 제도가 바뀌면 행위자의 행태가 바뀌고, 행위자들이 제도, 제약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또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제도, 제약을 제도로 할게요. 제도가 생성하고, 제도가 변화하고, 제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국은 사회 현상이나 행정 현상에 설명하는데
중요하다고 여러분 동의했죠, 이제? 이 제도의 생성과 변화, 제도의 특징을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관점에서, 또는 정치의 관점에서. 우리 정치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권력의 쟁취,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하는 게 정치죠. 그래서 보통은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그 다음에 제도는 사람들의 합리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합리 선택 제도주의. 제도는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달라진다 그래서 무슨 제도주의? 사회 제도주의. 이제 신자를 넣습니다. 알았죠? 합리 선택 무슨 제도주의? 신제도주의.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에서 RCI. 사회학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소시알로지라 그러죠. 그죠? 소시알로지. SI. 역사는 히스토리죠. 인스티튜션. 자,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 이거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바뀌면 무슨 현상이 바뀌어요? 행정 현상이 바뀌죠. 제도의 성격이 뭐의 성격이다? 사회 현상, 행정 현상의 성격이죠. 미국에서 1970년대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대만하고 한국은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하고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됐죠. 또 그때 당시는 분단국가의 유교 문화에 장개석과 박정희라는 약간의 독재자에 가까운 지도자가 있었죠. 일제의 식민지도 경험했고,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여기는 아열대 기후고 여기 섬나라고 우리는 반도국가라는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럼 양자는 쌍둥이처럼 같은데 석유 파동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행위자가 동일하면 똑같은 결과를 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쑥 가는데 대만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때 미국 정치학자, 행정학자들은 대만하고 한국을 거의 같은 성격으로 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어떻게 봐요? 잘 모르면 대충 보면 비슷한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미국의 정치학자들, 행정학자들이 이 유사한 행위자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연구해봤는데 거시적으로 봐도 자본주의고 미시적으로 봐도 개인 자유는 차이가 없죠. 유교 문화의 분단국가의 독재자와 비슷한 지도자가 있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거시와 미시를 연결하는 중간 범위에서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했는데 한국은 무슨 위주의 정책? 재벌 위주의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와 미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이 조금 달랐다는 거죠. 이걸 발견해낸 거야. 그럼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그럼 그 다음 질문 뭐겠어요? 왜 대만은 중소기업이고 한국은 재벌 위주의 정책이었을까? 그것은 5.16 군사 쿠데타라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역사적 사건이 터졌죠. 그때 박정희라는 정치 지도자는 중소기업하고 재벌 위주 정책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권력의 정당성이 없으니까 빠르고 신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재벌 위주의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부의 집중 문제는 차후하더라도 뭘 선택했어요? 재벌 위주의 정책, 즉 제도를 선택했죠. 이때는 제도는 무슨 변수예요? 종속 변수죠. 선택의 대상이잖아. 그래서 쭉 30년이 오고 나서 1997년 IMF 경제위기가 왔잖아요. 30년 뒤에, 그죠?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IMF가 보통 재벌 위주의 문어발식 경영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재벌 위주의 정책을 해옴으로써 재벌 정책에 따라서 규제 정책이라든지 상속, 세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제도들이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어떤 제도를 바꾸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이제는 제도가 무슨 변수? 김대중 대통령을 정치 행위자를 제약하는 이제는 무슨 변수? 독립 변수가 된 거죠. 사실상 제도의 무슨 변수성을 강조합니까? 독립 변수. IMF 경제 위기도 역사죠.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사건, 5.16 군사 쿠데타나 경제 위기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빵 터지면 제도가 딱 등장했다가 안 바뀐다는 거죠. 마치 락인 뭡니까? 잠금 효과죠. 락인 이펙트. 무슨 효과? 잠금 효과. 이게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쿼티 자판이죠. 여러분들 드보락 자판 있는지는 들어는 보셨어요? 쿼티 자판은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ERT를 왼쪽 상단에 배치해가지고 손가락 엉김이 심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자판이에요. 왜 근데 드보락 자판이 엄청 효율적인 자판인데 왜 안 쓸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이미 쿼티 자판 다 배웠죠?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기기들이 다 호환 연동되고 있죠?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이걸 바꾸려면 관련된 제도가 여러 제도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제도 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죠. 역사 신제도주의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야, 전화번호. 여러분 전화번호 뒷자리 아마 여기서 100% 아마 아버님 번호 아니면 어머님 번호죠. 근데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은 왜 그 번호야?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마 그 번호였을걸?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그 번호입니까? 저도 지금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첫 전화기가 들어온 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우리 집이 좀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았지 엄청 가난했거든요. 텔레비전도 없었는데 아버님 한 장 걸치시고 전화기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때 전화기를 돈만 내면 무료로 보급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면서 아이고 저 전화 났습니다. 아버님도 평소 전화가 없어서 엄청 불편하거나 좀 존심 상했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끝에 번호를 받아왔어. 그 번호 받아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 3명이 다 그 끝번호 갖고 그 밑에 난 손자들이 지금 12명인데 아 맞아 3명 2명 7명인데 다 번호가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생기면 번호를 바꿉니까? 헤어졌거나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여러분 전화번호 바꾸잖아요. 그죠? 무슨 선생님 전화번호 바뀌었습니다 오면 그게 대부분 헤어졌냐?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사건이 빵 터지면 전화번호로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의 관점에서 어떤 제도가 딱 등장했다가 쭉 가다가 갑자기 쑥 다른 제도가 등장하는 거죠. 이걸 점을 콱 찍는다 그래서 펑추에이트는 뭐뭐 하였습니다 할 때 딱 끊는 점이죠. 결절된 균형. 다시 뭐라고요? 점을 탁 찍는 무슨 균형? 결절된 균형. 결절된 균형. 자 봅시다.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결절된 균형이죠. 제도는 어떤 속성이 가지고 있다? 여러 제도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제도는 무슨 변수다? 독립 변수죠. 어떤 하나의 전화번호 경로에 들었으면 그 경로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무슨 의존성? 경로 의존성. 이게 무슨 이펙트와 같은 말이에요? 락인 이펙트와 같은 말이죠. 마치 우리 무슨 자판? 쿼티 자판처럼 비효율적이잖아요. 왜 못 바꿔요? 어느 하나의 경로에 들어서면 그 경로를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제도 변화는 권력을 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제도는 쿼티 자판을 생산하는 업체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도는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어떤 사회 제도는 특정 집단에게 특권이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제도는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불균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한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공유지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내가 사용할 공간이 줄어들어요. 이게 뭐라고요?
공유시입니다. 이게 이제 이기적 인간이 사용하게 되면 공유시의 비극이 발생해요. 뭐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여러분 주차장이 있어요. 그죠? 여기 합리선택 신대중 바깥에 있는 여기 공부 공간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갑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이면 누구나 다 배제할 수 없이 다 이용할 수 있죠. 내가 한 대 되면 다른 사람이 될 자리가 줄어드니까 경합적이죠. 그럼 이제 101호에 사는 신혼부부는 차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101호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없더라도 내가 이게 이용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는 게 아파트 주민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야. 이용권을. 근데 701호에 이번에 운전면허증을 딴 아주머니는 항상 반듯하게 된다 그랬는데 차가 삐딱해. 자, 901호에 사는 조폭 형님은 차가 세대니까 어느 날 이렇게 됐다거나 이렇게 지 마음대로 되고 싶어 해. 1501호 로얄층에 사는 우리 사장님은 차가 5대야. 차 다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두면 완전히 주차장이 개판되겠죠? 무슨 비극이에요? 공유시의 비극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앞에 공부하는 공간에 아무런 룰이나 규칙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솔로 사고 어떤 사람은 음악 틀어놓고 헤이 요 나는 힙합으로 연다 힙합으로 막 요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개판되겠죠?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701호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다 붙이겠죠. 매달 며칠 날 아파트 주차장 무슨 규칙? 공유지 이용 규칙을 만들자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모두 다 n분의 1의 동일한 결정권 행사하죠.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거래하도록 합시다. 아, 줄을 이렇게 삐딱하게 꺼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주마는 그죠? 조풍 형님은 그냥 자유 공간 좀 주라. 501호는 한 대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5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어떤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삐까모로 쳐져 있고 어떤 아파트 이렇게 쳐져 있고 어떤 아파트는 뭐 2대까지는 공짜 3대부터 돈 받고 이게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가지고 이용 규칙을 만들면 그 규칙에 제약을 받으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해요, 발생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이 딱 나와 있죠. 제도는 무슨 선택이라고요? 이기적 인간들의 합리적 선택. 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사회적 딜레마를 방지하죠. 제도는 뭘 방지한다? 사회적 딜레마를 방지합니다.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전략적이고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거죠. 그죠? 역사적 사건이 터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도는 인간들의 전략적이고 의식적인 결과, 그리고 모두가 자기의 의견을 반영하니까 그 제도는 참여자들한테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하죠. 근데 방금 역사 신제도주의는 우리나라의 재벌제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벌제도가 있으면 재벌하고 중소기업하고 어디가 더 우월적인 특권을 줘요? 재벌제도 있으니까 재벌이 더 대출 받기도 편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제도 변화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재벌의 동의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도는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불균형이야. 근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n분의 1의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니까 제도는 균형이란 말이죠. 그죠? 그 제도는 또 새로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면 또 누구의 이익을 더 반영해서 쉽게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자, 제도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 사람들의 유인 조화성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게 합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사회적 딜레마를 방지하죠. 전략적이고 의식적 설계. 제도는 그 참여자들한테 모든 이익을 어떻게 반영한다? 균형적으로 반영한다.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데 요게 무슨 제도주의? 합리 선택 제도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합리선택 제도주의는 어떤 제도적 제약 하에서 합리적 선택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 거래비용 이론하고
자,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이 일을 안 하고 누구를 고용해요? 대리인을 고용하면 무슨 비용이 발생해요? 대리 비용 또는 대리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열심히 안 할 게죠. 무슨 손실? 대리 손실.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내가 대리인을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무슨 비용? 대리 손실. 이 거래 비용 중에 대표적인 뭐라고? 대리 비용이 있는데 이걸 최소화하는 거. 다시 내가 직접 안 하고 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그런 제도적 제약 상황에서 나의 합리적 선택은 뭘까? 이 전형적인 신제도주의죠. 아까 답을 했잖아요. 그죠? 무슨 조화성? 유인 조화성이죠. 다시 무슨 조화성? 유인 조화성. 그 내가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됐죠? 제가 근데 내 개인적 경험인데 맞는 것 같더라고. 이제 제가 이제 북에 여기 근처에 살았다 그랬죠. 4년, 2002년부터 2006년이니까 2006, 4년 정도 되나? 하여튼 살았는데 집을 팔고 이제 저쪽 관악구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 빌라라서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엄청 하는데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간단하게 경호야 잘 들어라. 네가 딱 전체적인 금액을 보고 그 받아야 될 금액에 한 100에서 200만 원 싸게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하고 나는 요만큼만 받아도 되니까 거기서 더 받는 금액은 당신이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내놨을 때는 최대한 많이 받게 해줘서 이렇게 하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열심히 팔아야 될 뭐가 없어요. 유인이 없죠. 저는 요만큼만 받아도 되겠습니다라고 와이프와 합의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더 높은 금액을 불러서 이 더 버는 거는 자기 몫이니까 그 말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막 계속 데려오는 거야. 계속 데려와. 3일 만에 팔렸어. 더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챙겨간 금액이 나중에 알았는데 엄청 많더라고. 근데 나도 기분이 좋죠. 왜? 빨리 팔고 싶었으니까. 나의 유인과 저걸 대신 팔아주니까 그 공인중개사는 저희 대리인이죠. 유인 조합상을 통해서 무슨 비용? 대리인을 고용하는 무슨 비용? 기회비용이나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바로 무슨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이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아주 중요한 진짜 시험을 잘 나온 게 있습니다. 역사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법률이나 정책처럼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도 아파트 이용규칙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아까 했죠. 우리 문화는 이게 제도예요. 제도. 왜?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죠.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가장 무서운 게 문화입니다.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어떤 측면? 비공식적 측면. 맞죠? 문화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문화는 이게 한마디만 하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그냥 깸셋이에요. 문화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보이지 않는 각본이죠. 해볼게요. 자, 여러분. 추석 때, 추석은 좀 그렇다, 그치? 설날 때, 여러분, 오랜만에 삼촌, 고모, 이모가 와서 어떻습니까? 용돈을 탁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주세요.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데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몇 번 해야 돼? 몇 번? 일단 뭔지 모르지만, 그죠? 현우가 최소 몇 번 이상이야. 한 번 이상은 해. 있잖아. 받고 싶은데, 싫은데, 아시죠? 그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아버님, 받아라.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받아야 되죠.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여? 우리 행동한 무슨 선택? 문화적 선택이 맞죠? 문화적 선택. 우리 문화를 배우는 게
우리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니까 우리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이기적 선택이 아니라 무슨 선택이에요? 문화적 선택이죠. 문화적 선택. 문화는 우리의 무슨 각본? 인지 각본이고 행동 각본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이 전부 다 똑같이 되겠죠. 우리가 친척들 용돈 주고 받을 때 전부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행동을 뭐라 그래요? 동형화라 그래요. 동형화. 제도는 어떻게 도입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다른 조직들이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하니까 우리가 따라한다는 거야. 자, 최근에 여러분, 여기 함께 여러분, 뭐 이재용 회장이나 정용진 회장이나 뭐 항상 우리가 보이는 그런 뉴스가 뭡니까? 뭐 재벌 회장이 겨울에 어떻습니까? 연탄 봉사하러 갔다, 뭐 급식 봉사하러 연탄 줄 하나 끊고 이렇게 사진 착각 찍고 하잖아요. 기업들이 사회 봉사를 왜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분들이 봉사심이 뛰어나서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인지해 보면 요즘에 기업들이 사회 봉사하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죠. 사회 문화적으로 인지해 봤더니 그런 행동이 바람직하고 좋다는 거에 알고 있잖아요. 만약 그런 행동을 하면 저 기업이 참 좋은 기업이라는 뭘 확보한다? 사회적 정당성. 이게 효율성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용돈 받을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요? 적절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은 요즘에 뭐요? 봉사, 기부. 여러분들 이게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뭐 임영웅 씨가 또 뭐 2억 기부했는데 밑에 전부 다 뭐요라고 다 적혀 있더라고. 한번 그걸로 크게 한 방 막았는데 왜 연예인들이 기부 많이 할까요? 1번 그분들이 이타심이 뛰어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하면 요즘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기부 봉사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적절하고 바람직한 행동이고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참 좋다는 뭐가 있다? 사회적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걸 문화적으로 인지하면 무슨 행동해요? 기부 봉사하니까 잘 나가는 애들이 전부 똑같은 행동을 하죠. 동형화. 무슨 행동? 적절성의 논리. 뭐라고요? 적절성. 진짜 이거 너무 대단한 이론이죠. 여러분, 인간이 합리적으로만 행동할까? 그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여러분 용돈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빨리 주세요 그냥. 그냥 카뱅으로 싸주자. 귀찮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제가 이거 맨날 강의하니까 우리 조카한테 내가 장난치려고 한 2년 전에 설날 때 근데 세배 했는데 그래 열심히 해. 세뱃돈 안 줬거든. 그러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갈 때 되니까 얘가 이게 뭐 안 들어오지 못하다겠네. 그래서 딱 가서 카뱅으로 딱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네이버 페이로 줬구나. 네이버 페이로 팍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뭐라고 써요? 삼촌 짱은 당연한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세뱃돈 네이버 페이 카뱅으로 받아본 적 없잖아. 얼마나 신세대다워. 삼촌 너무 그래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아주 근데 걔도 이게 나중에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삼촌 이게 탁 받는 건 좋은데 이게 탁 용돈 받았을 때 이게 두께를 가늠하면서 얼마일까를 그 상상하는 그 행복한 고민의 시간이 조금 있잖아. 그게 없어서 좀 이게 손맛이 없다는 거야. 손맛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완벽하게 설명되죠? 무슨 행동? 적절한 행동입니다. 신제도주의는 여러분들 여기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48페이지 보시면 방가루 1번 역사 신제도주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독립변수로 제도. 맞죠? 제도는 무슨 변수다?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 동그라미 2번 거기 punctuated 밑줄 결절된 단절된 균형. 그러니까 제도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빵 터지면 갑자기 싹 제도가 도입된다는 거죠. 알았죠? 결절된 단절된 균형이죠. 정치체제의 상대적 자율성 인정.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정치 자율성이라 써보세요. 정치 자율성, 정책 자율성이라고 그럽니다. 요 얘기죠. 자, 여러분, 지워버렸나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거죠. 1961년에 국민들이 재벌 정책을 요구해서 우리가 정치체제에 재벌 정책을 국민들이 투입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정치 행위자인 박정희가 재벌 제도로 가져라고 정치체제가 환경을 바꿔나가는 거죠. 제도는 국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잘 이해하세요?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역사적 제도주의에 하면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벌 제도를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정책 자율성, 정치체제의 상대적 자율성입니다. 4번 불균등 별표. 제도는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한다? 불균형한다? 불균등입니다. 옆에다가 대문자로 RCI 쓰시고 균형 쓰세요. RCI는 제도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반영한다? 균형적으로 반영합니다. 제도의 관계적 측면 맞죠? 여러 제도와 관계가 맺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잘 안 바뀐다 그랬죠? 락킨 이펙트. 다시 무슨 이펙트? 락킨 이펙트 됐습니다. 락킨 이펙트. 근처에다가 거기 빈 공간에 그냥 경로 오존성 쓰시고 경로 오존성. 한 경로에 들어서면 잘 바뀌지 않죠. 그죠? 무슨 측면? 경로 오존성. 6번. 여기는 이제 기본 연구 단위가 개인 수준이 아니죠. 그죠? 미국과 한국, 대만과 한국이니까 무슨 수준? 적어도 중범이나 거시 수준이죠. 이거는 기납적 연구 별표. 종단 면적이죠. 맞죠? 역사라는 건 여러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뭐가 변화했는지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죠? 바로 무슨 연구? 종단 면적 연구. 맞죠? 종단 면적. 시기열 연구입니다. 옆에다가 S, 대문자로 SI 쓰시고 횡단 면적이라고 써세요. 횡단 면적. 횡단 면적. 여기 여러분 지금 칠판 보세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2025년 여러 기업들이 왜 기부 봉사 활동을 하는지를 연구하니까 동일 시점 2025년이라는 동일 시점에서 여러 대상을 연구하죠. 횡단 면적이죠. 대만과 한국의 차이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쭉 연구하죠. 종단 면적이죠. 시간의 경과에 뭐야? 시계열 종단 면적입니다. 국가 간 차이 동그라미. 옆에다가 위에다가 대문자로 SI 쓰시고 유사함 연구. 전제가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 다 썼죠? 지금 보시면, 대만과 한국은 되게 유사한데 왜 다른 결과를 낼까를 연구했죠. 여기는 어떤 기업은 기부봉사 할 필요가 없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다른 기업이 왜 유사한지를 연구하죠. 기부봉사를 안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기부봉사하는 게 되게 좋은 문화적 인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요즘 많아요, 여러분. 대학들이 국제 캠퍼스 있는 대학은 좀 잘 나가는 대학 느낌 있죠? 왜 여러분, 여학생, 죄송한데, 그냥 무척한 얘기야? 왜 성형 수술하려면 왜 강남에 가야 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지금 우리가 강남의 성형외과들이 잘 나간다라고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잖아. 인천 당구는 짠다마. 인천 당구는 엄청나게 당구가 짜잖아. 부산 사람들은 와일드하고 터프하고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성형 수술을 받고 싶어도 강남 무슨 성형외과 수술 받았다 그러면 사회문화적으로 지금 좋은 데서 받았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다른 행위자들이 왜 유사하게 행동할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왜 대만과 한국이 비슷한데 왜 다른 결과를 낼까? 차이가 날까? 무슨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입니다. 내생적 선호.
군사 쿠데타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이런 얘기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재벌제도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결정할 때 그때 뭘 할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는 근데 합리적, 이기적 인간들은 무슨 극대화를 해요? 효용 극대화를 한다는 게 이미 선호가 결정돼 있죠. 내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경제적 인간의 선호는 정해져 있죠. 여기는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 무슨 선호? 내생적 선호.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일단은 다음 페이지.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입니다. 무슨 제도주의?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동그라미 1번 맨 끝에. 제도는 인간들의 전략적 행위 맞죠? 전략적 행위. 뭐 의식적 행위. 그죠? 효율적 행위의 결과물이고. 동그라미 2번 공유주의의 비극을 해결하는 장치 맞죠?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장치가 되겠고. 동그라미 3번 제도는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균형이죠. 모두 만족한다 옆에다가 대문자로 HI 쓰시고, 아까 했잖아요. HI 쓰시고 불균형이라 쓰세요. HI. 자, 제도는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배분한다. 무슨 제도주의? 합리선택 제도주의. 제도는 집단 간의 이익을 불균등하게 배분한다. 무슨 제도주의? 역사 제도주의. 재벌하고 중소기업이 균형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넘어가고 5번 주어진 선호. 무슨 선호? 외생적 선호. 그 밑에다가 동그라미 HI 해가지고 아까 했죠. 내생 선호. 역사 신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외생선호다, 내생선호다? 내생선호다.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를 결정하면 무슨 선호? 내생선호죠. 제도를 만들기 전에 이미 내 선호를 정하고 왔다. 무슨 선호? 외생선호, 주어진 선호입니다. 연역이니까 맞죠? 자, HI나 SI는 귀납이죠. 귀납적 연구. 개인을 연구하니까 거시야 미시야? 미시죠. 근데 역사 신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적어도 미시적 수준은 아닙니다. 였습니다. 공원 한 개는 넘어가시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사회학 신제도주의. 동그라미 1번 이게 시험에 엄청 나오죠. 비공식적 발표. 유일하죠.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제도주의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넓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하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제도 아닌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재밌는 건데 남자들 세계에서는 친구가 생일인 거 우리 현우야 동의해줘야 된다. 친구, 네 친한 친구 생일이면 너 뭐 연락하냐? 진짜? 연락만 해? 그렇지. 야, 다행이다. 더 나갈 줄 알고. 친구, 뭐, 아주 친한 친구 생일 기억 잘 못하잖아. 그지? 그 친구가, 나 생일에 그러면, 축하해. 롤 한 판 할까? 끝이지? 여자들은 생일 되면, 누구야, 생일이야. 선물해주면 눈으로 니도 내 생일 때 똑같은 금액의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거. 그 여성 집단에게 형성된 문화니까 그것도 제도죠. 근데 갑자기 남자, 친한 친구, 야, 우리 생일 파티 하자. 그러면, 이러잖아. 남자 집단에 형성된 문화죠. 이것도 제도야, 제도. 공통의 인식을 하면 다 제도니까 이 세상에 제도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Frame of meaning. 의미 공유의 틀. 맞죠? 제도는 뭐라고요? 의미 공유의 틀. 개인의 표준화된 행동 코드로 소속감을 강조하고 무슨 선호? 내생적 선호 별표. 배태성. 자, 행동 제약 별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눈치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죠? 그 눈치를 본다는 게 기준이 사회 문화죠. 그죠? 사회 문화적으로 눈치를 보잖아요. 그죠? 이런 무슨 성이라 그래요? 배태성이라 그러고 인지적 차원. 맞죠? 여러분, 이 사회학 진짜 이 단어가 진짜 무슨 단어예요?
우리나라 사회 문화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지, 우리나라 사회 문화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지금 어떤 사람이 야 애가 괜찮나 이라고 말을 들으려면 그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문화를 제대로 인지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 그 문화가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됐습니다. 6번 무슨 논리? 적절성의 논리. 됐습니다. 밑에 결과성, 효율성, 합리성 아닙니다. 알았죠? 이거 맨날 놉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은 행동 선택의 기준이 뭐다? 결과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었느냐가 아니죠. 그 상황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뭐 했느냐? 적절했느냐, 맞죠? 적절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논리? 적절성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거시 수준 동그라미. 귀납 연역이 아니라 뭐다? 기납적 수준, 기납적 수준. 민속학이나 하든지 다양한 사회, 인간의 행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민속학, 사회학 등의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그죠? 자, 우리 사회 문화를 제대로 인지하면 사람들 행동이 비슷해지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동형화라 그러죠. 그죠? 강압적 동형화. 예를 들면 여러분, 삼성이 생산 방식을 바꾸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죠. 무슨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 뭐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진짜 어릴 때 분식 있잖아. 뭐 떡볶이, 오뎅, 진짜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먹었는데 어떤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무슨 동형화 된 거야?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야. 저는 이제 핵 맵찔입니다. 저는 진짜 진매도 정말 매워. 진라면 매운맛 먹을 때도 콩나물 왕창 넣고, 그 다음에 오뎅이라든지 그러니까 매운맛을 희석시킬 수 있는 걸 왕창 넣고 먹거든요. 진순이 진짜 라면이지.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우리 와이프나 우리 딸은 마라탕 엄청 좋아하거든. 내 연애할 때 마라탕 유행해봤으면 나 아마 죽었을 거야. 그 여자친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마라탕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내가 그래. 이렇게 무슨 동영화야 지금? 끌려가잖아. 무슨 동영화야? 강압적 동영화야. 강압적 동영화. 그지? 규범적 동영화. 이게 여러분 이게 사회학이 엄청 재밌습니다. 정말 여러분 의사들은 의대를 나와야 돼요? 교사들은 교대를 나와야 됩니까? 이건 합리론이야. 합리론.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허덜림 같은 존재. 무슨 동영화? 규범적 동영화죠. 무슨 동영화? 규범적 동영화. 자, 여러분, 자, 해볼게요. 이거 다르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좀 말하기 좀 죄송스럽긴 한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규범적 동영화 중 이런 거 있잖아. 어디에서 결혼해야지 결혼 잘했다는 사람들의 인지를 받아요? 호텔에서 결혼식하고 해외여행한 몰디브 10박 11일 갔다 와야지. 우리나라 잘 나가는 대학은 무슨 캠퍼스가 있어야 돼? 국제 캠퍼스가 있어야 되지. 그지? 이런 거. 무슨 동영화예요? 규범적 동영화다. 무슨 동영화? 남들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거. 내가 이건 좀 욕먹을 각오로 말할게요. 좀 자기가 잘 나가고 좀 이렇게 뭐 남자들은 이거죠. 남자들은 30대 BMW, 벤츠 이런 거 몰면 막 성공했네 이런 평 받잖아. 여자는 건희 누님께서 좋아하시는 무슨 백, 뭐 그런 백 여자분들 백 들고 다니면 나 잘 나가 이런 사회 문화, 사회학적 해석이야. 합리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사실. 무슨 동영화? 규범적 동영화. 그리고 모방적 동영화입니다. 모방적 동영화는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이렇게 해보게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의 NPM적 개혁 왜 했을까요? 자, 1번 IMF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2번 그때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NPM적 개혁하니까 우리 따라했다. 우리가 더 설명이 있어. 2번이 더 설명력 있죠. 외국에서 하는 제도 우리나라 무턱대고 다 도입하잖아요. 그죠? 이 모방적 동영화의 끝판왕이 뭐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역 축제가 200개가 있대요.
춘향이 축제부터 우리가 그 뽑는 아가씨도 엄청 많죠. 뭐 단감 아가씨, 수박 아가씨, 호박 아가씨, 양파 아가씨, 고추 아가씨, 능금 아가씨, 사과 아가씨, 뭐 가지 아가씨, 막 오해 앵간 우리나라 동식물 다 아가씨들 다 있어. 그런 지역 축제 이런 거 뭐 있잖아요. 인천의 차이나 축제 그거 왜 해요? 보령 머더 축제, 화천의 산천어 축제, 고향 복방나 이렇게 축제가 잘하니까 알시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무슨 동영화? 모방적 동영화. 모방적 동영화. 됐습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보면 표 비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가로를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50페이지. 자, 갑니다. 이 신제도주의는 이게 잘 들으세요. 신제도주의는 각 제도주의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 빼고 하나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지문에 신제도주의 세 개가 동시에 나와서 비교로 넣으니까 어떤 단어를 잡아야 돼요. 갑니다. 공식, 비공식, 비공식 체크.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인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비공식적 측면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그죠? 갑니다. 미시, 거시, 거시니까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의 미시적 측면이 잘 나오겠죠, 그죠? 자, 그다고 외생선호, 내생선호, 내생선호니까 어디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외생적 선호를 강조하는 합리선택 신제도주의가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남들과 다른 두 개와 차이가 나는 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역, 기납, 기납이니까 당연히 이제 차이가 확실히 나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역사는 종단면적이에요, 횡단면적이에요? 종단면적인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무슨 면? 횡단면적이죠. 횡단면적이니까 그 두 개도 비교되니까 좀 시험 놓겠고, 그 밑에 뭐죠? 방법론적인 개체주의냐, 전체주의냐, 전체주의냐. 이것도 확실히 구분되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죠, 그죠? 됐습니다. 밑에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봅시다. 효용 극대화 체크. 전략적, 의식적, 합리적 선택 맞죠? 동그라미 4번. 뭐 방지장치? 공유지의 비극의 방지장치. 때로는 사회적 딜레마의 방지장치. 제도는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균형이죠. 균형 동그라미 쳐서 역사 신제도주의의 특징의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불균형 있죠? 그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 표시 하살표 이렇게 서로 반대된다는 표시 있죠? 그렇게 해주면 좀 느낌이 확실하게 나죠, 그죠? 제도의 균형적 측면을 본다. 합리 선택. 제도의 불균형 측면 본다. 역사 제도주의입니다. 자, 역사 제도주의 봅시다. punctuated 맞죠? 결절된 균형 맞죠? 무슨 균형? 결절된 균형. 경로오전성, 락킨 이펙트. 느낌 나 있죠? 됐습니다. 다른 제도와 무슨 측면이 중요하다? 관계적 측면. 제도는 상대적으로 무슨 변수다?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다. 이제 제도가 모든 것들을 결정해준다. 무슨 결정론? 제도 결정론.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보면 지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재벌 제도가 락인 돼버렸다 그러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이제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결정론? 제도 결정론. 됐습니다. 불균등. 차이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 유사성 있죠? 사회학적 신제도 유사성 있죠?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반대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간의 차이를 연구한다. 역사 제도주의. 국가 간의 유사성을 연구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한번 봅시다. 문화적 인지 밑줄. 적합한 동그라미. 적절한 맞죠? 적합한 적절 밑에 있습니다. 문화는 제가 써놨죠. 그 상황을 우리 어떻게 인지하고 행동하는 인지각본이고 무슨 각본이다? 행동각본입니다. 제도의 무슨 측면을 중요시 여긴다? 인지적 측면. 인간은 합리화하려는 인간입니다. 그죠? 합리적 인간이 아니라 적절성의 논리 발표.
효율성, 결과성, 합리성이 아니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까 했잖아요. 호텔에서 결혼식 합리적이어서 효율적이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어디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문화적 인지가 있어요. 호텔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사회 문화적 인지가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다. 사회적 정당성 동그라미. 유사성 맞죠? 이렇게 펴보니까 좀 완벽하게 이해되죠? 식사하시고 그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문제 잽싸게 한두 문제 풀어보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저만큼 잘 설명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